고춧가루 스프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한 10명이 낸 놈 계속 끊임없이 뿌리고 있는 느낌? 제가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한 통 처방받으면 5,000원인데 이제 보험 적용이 안 되면 이제 한 통당 25,000원이 돼버리는. 안녕하세요. 지금 라섹을 하러 갑니다. 너무 무서워. 아까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메뉴판 같은 거 안 보이고 그런 거 아시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평소에는 보통 안경을 쓰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쓰던 안경입니다. 시계를 읽어보니까 막 바늘로 눈알을 찌르는 것 같다, 깨진 유리 조각을 눈에 계속 비비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긴장한 상태고 지금 갑자기 카메라 드니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어떡해. 아무튼 여러분, 저는 잘 받고 오겠습니다. 수술 마치고 오자마자 입을 잠옷, 이제 심심할 때 쓸 이거 펜,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거울이랑, 이거는 제가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먹는 약이고요. 계속 눈물이 난다 그래서 휴지, 그리고 물 이렇게 간단하게만 준비했고, 할머니가 뭐냐 수술 때 끝 잡고 있는 거야. 아파가지고 봉사님, 김봉사님. 그냥 찐따 같았어 진짜 막. 얼마나 무서웠는데. 마취해? 하지. 약 계속 넣고. 나 눈 안 해? 모자 쓰고 있어. 찐따 같은 거 더 찐따같이 치더라고. 내가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날이 올 줄이야. 안녕하세요. 지금 첫째 날이고 눈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상하게 왼쪽이 제일 아프더라고요. 눈탱이 밤탱이가 됐어. 실제로 보면 쌍꺼풀 라인이 되게 이상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냥 눈물이 나는 상황입니다. 진짜 계속 그 노래 있잖아.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녀가 하염없이, 딱 그 상황입니다. 눈이 너무 시렵고 불을 안 켜고 이렇게 손전등으로만 생활을 일단 하고 있어요. 눈 쓰이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지금 잠깐 보여주려고 벗었습니다. 눈 따가워. 눈을 못 뜨겠다. 지금 눈이 너무 시려가지고 사실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네. 화면이 너무 밝아. 화면을 보고 싶은데 너무 밝아서 못 보고 있고. 오늘 둘째 날인데, 그래 둘째 날 아침에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눈에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 약간 고춧가루 스프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한 10명이 낸 놈 계속 끊임없이 뿌리고 있는 느낌? 그래서 계속 눈물이 줄줄 나고 진짜 이게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진짜 아까 자다가 너무 아파서 거의 막 이러면서 깼거든요. 와, 진짜 죽을 것 같아. 지금 눈도 엄청 퉁퉁 부었어. 저런 거 터치해가지고 이 클립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점점 뭔가 나아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지금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 제일 고비라고 하는데 지금 둘째 날이니까 조금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좀 덜 아프게. 이게 좀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계속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안 아픈 기간인 것 같아요.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불쌍하게 우유 먹고 있어요. 이따가 언니한테 오는 길에 김밥을 사달라고 했으니까 언니가 사오겠죠? 근데 언니는 늦을 거래요. 너무해. 이거 봐. 너무 따가워. 보이십니까? 이게
제가 하루 동안 쓴 인공 눈물인데요. 좀 적게 쓰면 한 13개 정도? 12개 정도 쓰고 많이 쓰는 날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날 눈이 진짜 아팠나 봐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눈 아프면 한 이 정도의 휴지를 씁니다. 진짜 눈물이 계속 나고 눈물 콧물 줄줄입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제가 자가격리래. 제가 라섹 했던 기간 동안 있었던 방에 있습니다. 이렇게 암막 커튼이 잘 쳐져 있고요. 지금 조금 이렇게 간접 조명을 켜놨습니다. 원래는 엄청 깜깜해요. 그래가지고 이 방에서 저는 라섹 기간을 버텼습니다. 제가 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쓴 게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기를 썼는데 보니까 첫째 날에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왼쪽 눈만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왼쪽 눈이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 퉁퉁 붓고 또 그냥 진짜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눈물 콧물 다 빼가지고 아주 계속 눈물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눈을 뗄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막 눈이 이렇게 파르르 떨리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런 식으로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처음엔 괜찮았어. 처음에 병원 오고 이제 집에 왔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한 새벽 2시부터 진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제가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으악 하고 깼어요. 진짜 막 너무 아프고 이게 막 이게 건조해서 그런 건지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억지로 잠을 잤고 진짜 라섹한 거를 처음으로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새벽에. 그러다가 이제 억지로 잠을 자고 이제 딱 둘째 날이 됐는데 이제 딱 둘째 날에 딱 일어나자마자 진짜 아무것도 못해. 그냥 그 고춧가루 스프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호신용품? 막 이런 거. 그거를 한 진짜 10명이서 옆에서 이렇게 계속 쏘고 있는 느낌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계속 눈물 나고 진짜 사람들이 막 눈을 뽑고 싶다잖아요. 근데 진짜 딱 그겁니다. 진짜 눈을 뽑고 싶어요. 진짜 너무 아프고 병원에서 너무 아플 때 쓰라는 약 같은 걸 주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은 좀 회복이 더디니까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하시는 약인데 아 그걸 진짜 넣어야겠다 약간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눈이 너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일기가 둘째 날 멈췄어요. 왜일까요? 바로 셋째 날부터 살만했기 때문이죠. 되게 진짜 거짓말같이 딱 셋째 날 되자마자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그냥 똑같았어요. 똑같고 그때부터 이제 라디오도 지겨워지고 이제 살만하다는 거죠. 이제 라디오도 지겨워지고 이제 뭐 일기 쓰는 것도 재미없고 그때는 이거 일기 쓰는 것도 사실 좀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기 쓰는 것도 재미가 없고 그냥 아무것도 이게 그냥 핸드폰 만지고 싶고 그냥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제가 후기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가장 아프다고 했었는데 저는 둘째 날 아팠어요. 근데 제가 좀 강막 절상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회복이 조금 더 빠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라섹을 알아보면서 가장 궁금하고 가장 많이 검색해봤던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좀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나는 라섹을 해야 되나? 아니면 스마일 라식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결정하기 전에 일단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수술이 가능한지 안 한지부터 일단 알아야 되고요. 저는 일단 3가지 수술 다 가능해서 저에게 선택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고를 수 있었고 첫 번째로 라식은 1세대 수술로 요즘은 잘 진행을 안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각막을 이렇게 살짝 들기 때문에 밀릴 수가 있어서 이게 얼굴 과격한 운동? 얼굴을 맞았을 때 아무래도 밀릴 수가 있어서 요즘은 진행을 잘 안 하고 있고요. 이게 2세대 수술인 라섹. 라섹은 가장 안전하고 또 저렴하지만 대신에 수술 후 통증이 가장 심하고 회복 기간도 가장 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마일 라식인데요. 이게 가장 최근에 나왔죠. 최근에 나왔어도 한 10년 정도 됐는데 아무래도 뭐 연구 결과가 앞 2가지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고 대신에 장점은 이제 라섹과 라식의 장점을 합쳐서 만든 걸로 한 3일 정도면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통도 그만큼 적은 편이고 하지만 2배 정도 비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라식은 모든 병원에서 다 추천을 하지 않았고 저는 이제 스마일 라식이랑 이제 라섹 중에 고민을 하는데 저는
무조건 그냥 저는 무조건 안전한 게 최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당장 출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라섹을 해라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스마일 라식이 2배 정도 비싼데 라섹을 권유하는 거 보면은 라섹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해서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상담을 통해서 저는 라섹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검안을 받아보면은 되게 감이 많이 잡히는데요. 검안은 저는 무료인 곳에서부터 유료인 곳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검안이 무료로 진행해주는 곳도 있고 아니면 유료로 뭐 3만원, 5만원, 많게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검안비가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은 만약에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그 검안비는 제외하는 곳이 되게 많았고요. 한 번, 2번 받을수록 지식이 쌓이고 내가 이거 물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한 3군데 정도는 한번 검안을 받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안과를 고른 기준은 일단 장비 2가지가 다 있는지인데요. 바로 라섹을 조금 찾아보셨으면 아실 텐데 EX500과 아마리스 레드 이게 2개 다 있는 곳인지를 일단 확인했어요. 생각보다 EX500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최신형 장비가 도입되었는지 그거를 봤고요. 2번째로는 나중에 이게 라섹이 완전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추후에 시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만약에 재수술이 필요할 때 무료로 진행해주는지 이걸 봤고요. 그리고 3번째로 가격이 적당한지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면은 것보다는 그냥 적당한 가격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한 100만원 중반대에 라섹을 했고요. 찾아보면은 정말 10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고 뭐 시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뭐 엑스트라 추가하고 뭐 하다 보면 200만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내가 원하는 의사를 지정했을 때 의사 지정비가 붙는지 또 자가혈청은 수술 금액에 포함인지 또 각막량은 얼마나 절삭하는지 등등 해가지고 전 한 3군데 정도는 상담을 받아보면서 이제 감을 좀 익혔으면 좋겠고요. 의사분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술 금액은 보통 지인 할인, 당일 예약 할인, 뭐 등업 할인, 학생 할인 등등 그냥 보통 한 3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냥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병원마다 할인액과 할인 이벤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문의해서 각 병원마다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X500이랑 아마리스 레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장비가 뭐가 다르냐 하면은 EX500은 지금 현존하는 기계 중에서 각막을 최소 절삭하는 기계고요. 미국 FDA 인증을 받은 유일한 기계입니다. 아마리스 레드는 올레이저로 말 그대로 올레이저라 의사선을 안 타는 거예요. 그럴 거면 사실상 의사를 고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EX500은 제가 듣기로는 10만원짜리 브러쉬가 있는데 그걸로 의사가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브러쉬가 그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려야 돼서 보통 병원마다 뭐 EX500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뭐 추가 금액이 붙는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EX500이 없는 곳이 더 많았어요. 아마리스 레드로만 진행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은 그 기계가 2개 다 있는지 없는지 제가 선택권을 주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도 최신식인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아벨리노 검사와 자가혈청에 대해 듣게 되시는데요. 이 아벨리노 검사는 어떤 건지 제가 이렇게 밑에다가 띄워놓을게요. 네, 이거는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꽤 많은 비율로 이 라섹을 진행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검사는 한 1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게 금액에 포함인 것도 있고 안 포함인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꼭 한번 수술 전에 그 병원에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자가혈청도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검색을 많이 해본 결과 딱히 추가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자가혈청은 이제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데 여름이나 이럴 때는 이동할 때 보관상 내용물이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다는 글을 봤는데 그거에 저도 공감을 되게 하고 그리고 이게 아플 때 안약 대신에 넣는 건데 초반이 제일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파 죽겠는데 이제 냉장고에 가서 이거를 꺼내서 쓴다? 이게 좀 약간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한 데는 자가혈청이 처방이 필요한 사람은 해주고 안 필요한 사람은 안 해주는데 저는 딱히 처방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뭐
충분히 잘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결정적으로 그냥 저는 이렇게 눈이 아플 때 냉장고로 걸어갈 힘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딱히 후회는 없습니다. 뭐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없이 진행하는 곳들도 많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이니까 이건 조금 더 알아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걱정했던 게 수술 당일날 동반인 없이 혼자 가도 되는지랑 뭐 대중교통을 타도 되는지 이런 거 같은 게 좀 궁금했었는데요. 제가 해본 결과 대중교통은 정말 비추드리고 왜냐면 마취가 한 30분 정도면 풀리기 때문에 하다가 진짜 풀리면 큰일 나잖아요. 또 뭐 서울권이라면 저는 택시를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술이 몇백인데 뭐 택시비가 막 엄청 아깝진 않더라고요. 뭐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이게 동반인은 이제 수술을 마치고 약국도 가야 되고 뭐 택시도 잡아야 되고 뭐 이래서 동반인이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꿀팁인데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 라섹하기 전에 이거 아시고 가시면 진짜 돈 아낄 수 있습니다. 꿀팁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라섹을 하게 되면 이제 6개월 동안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라섹이 미용 목적이라서 6개월간 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 약값이 엄청 비싸집니다. 예를 들어 인공눈물이 지금은 약국에서 한 통 처방받으면 5,000원인데 이제 보험 적용이 안 되면 이제 한 통당 25,000원이 돼버리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기 전에 미리미리 안과에 가서 처방을 받는 거예요. 안과 가가지고 저 눈이 너무 건조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공눈물, 방부제 없는 일회용 인공눈물을 처방받습니다. 아마 최대한 3통 정도 해줄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냥 최대한 많이 해달라고 하시고요. 히알루론산 나트륨 0.15% 이걸로 되게 많더라고요. 0.18도 있고 0.1%도 있고 많은데 보통 대중적으로 쓰는 게 0.15% 네 그겁니다. 최대한 그냥 많이 쟁일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6개월 동안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쟁여두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꿀팁은 동남 약국과 동네 약국 가격이 되게 다르다는 점인데요. 처방을 받으면 이제 약국 종이를 병원에 주잖아요. 그걸 들고 저희가 약국에 갔는데 이제 그 이름이 있잖아요. 약 이름. 그거를 이제 동네 약국에 전화해서 이거 있나요? 라고 물어봐서 동네 약국에서 하면 한 2배 정도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동네 약국에도 이제 안과가 있는 건물 약국에다가 전화하는 게 제품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사실 수술 당일날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단 그냥 강남 약국에 가가지고 그냥 샀어요. 근데 이제 보호 렌즈를 빼러 방문을 할 때 그때 한 번 더 약국에 가는데 그때 강남 약국은 10,000원대인데 이제 동네 약국에 가니까 20,000원대로 바뀌더라고요. 거의 한 절반 정도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꿀팁,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를 제가 이렇게 말해봤고요. 이제 뭐 병원명 같은 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의료법 위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강남에서 가장 보수적이게 한다고 유명한 곳에서 했고요. 아마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당분간 이렇게 외출을 할 때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벗어볼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좀 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실내건 뭐건 그냥 최대한 쓰고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얼른 회복을 할게요. 여러분 마지막 인사니까 이제 눈을 살짝 보고 그럼 저는 열심히 회복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럼